안녕하십니까, 강영환입니다. 어제는 여당 전당대회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당대회의 의미는 재집권을 위해 당대표로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재집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화가 불가피한데 누가 그 변화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가, 재집권과 변화라는 두 당위적인 과제에 한동훈 당대표를 선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이나 국민이나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운동의 상징으로서 삼성신경영을 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방향성과 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삼성신경영도 그 당시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다가 다 망한다 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자, 변화해야 한다,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서 삼성신경영의 대장정을 펼치게 된 겁니다. 당시 삼성신경영 담당자로서 저는 삼성신경영 운동의 주요 컨텐츠를 10가지의 특징으로 나눠서 10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삼성신경영의 이름을 따서 재집권을 해야겠다는 절대절명의 목표하에 국힘신경영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국힘이 놓여있는 지금 상황과 과제, 이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저는 전당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여의도식 문법을 탈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의도식 문법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대결 양상, 갈등 양상, 윤한 갈등의 현실 정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둘 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정치공학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의도식 문법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국힘 소속이었고 한동훈 후보와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토 의견이 강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심과 민심, 특히 지역의 경우는 더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친윤과 친한의 현재 그리고 미래 세력 간 싸움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과정을 돌아보면서 보수가 이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어떻게 재집권의 길로 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제 제가 국힘신경영을 말했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대표 선거 경쟁은 친윤과 친한 또는 반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시각에선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수 당원들과 국민 여론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62.8%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선 둘 간의 갈등을 부각시켰지만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려면 지금 현재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미래 경쟁력이 있어서 재집권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를 원했습니다. 미래 후보,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대통령을 더 제대로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당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 간에 실망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윤이 곧 친한이고 친한이 곧
친윤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만찬 메시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집권 여당이 총선 패배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당정이 따로 놀면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함께 가야 한다는 명분과 현실을 담은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오늘 아침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잘못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여의도 정치권이 가장 우려했던, 불안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던 그 우려점을 불식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착각이라고 야당에 쏘아붙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를 하루 이틀간의 행보 메시지 가지고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여의도 셈법으로 봤을 때 아직 갈 길은 멀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갈라서면 공멸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권도 특검법이나 탄핵의 문제, 그런 많은 문제들로 가시밭길이지만 야권 또한 재판과 구속 가능성으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큽니다. 개딸이 강성 역할도 하지만 야권 내 필요감 또한 매우 큽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잘 호흡을 맞춘다면 전국 아젠다를 보수가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권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의석수에서는 밀리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을 향해 가는 사람이 함께 간다면 전국 운영의 주도권 또한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요 아젠다에서, 개별 아젠다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입니다. 이 또한 재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의 미래 또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총선 결과도 한번 제대로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20, 30대가 얼마나, 왜 이탈했는가, 수도권의 민심을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뷰하고 방안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임론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시종일관 3가지 포인트를 말했었습니다. 첫째는 흩어진, 나약해진 보수를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둘째는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셋째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민주당의 거목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 3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3가지를 해야 합니다. 보수를 뭉치게 해야 되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하고, 그리고 미래를 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집권의 명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시종일관 말해왔습니다. 국힘 신경영이 되었든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집권을 위해서 반드시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영환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가시면, 아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강영환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